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노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농작물 피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잖아요. 저도 이제 기농 10년 차지만 제가 10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태풍 피해도 많았고, 그 다음에 폭우 피해도 많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보험에 대해서 하실 분이 저희 농장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보험을 큰 돈을 안 들이고 보험을 가입했을 때 이제 앞으로 재해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오잖아요. 올해만 해도 태풍이 3개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폭우가 와가지고 우리 하우스도 사실 이번에 그 폭우가 와가지고 하우스 10동 잠겨서 사실 뭐 한 수천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멀쩡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험에 우리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려주실 분을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소개를 잠깐 하자면 보험 회사에 27년을 근무하셨고 지금 이제 보험 매일 신문에 칼럼을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보험 상식 책,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했네, 이 책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신 작가님한테 보험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 농작물 보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궁금한 게 뭐냐면, 네. 농업인들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그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태풍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폭우가 오고 그러면 사실 비닐이가 날아간다든가, 그 하우스가 이제 뭐 아주 뿌리째 뽑았다든가, 요번에 이제 폭우가 와갖고 저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는 막 하우스가 완전히 잠기고 막 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오다 보면 여기도 뭐 벼가 많이 누웠더라고요. 여기도 뭐 네. 되게 심각하죠. 네. 그 다음에 요번에 태풍 올라오면서 그 막 과일 같은 거도 진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네. 알려주시죠. 예. 어쨌든 일단 제가 솔바이 농원에 와서 이렇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크게는 4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 보험이 또 그 정책 보험이어 가지고 뭐 정부에서 이렇게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첫째가 이제 농업인 안전보험, 그래가지고 그 농사를 짓다가 이제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 뭐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농업인 안전보험이고, 농업인 안전보험. 네. 농업인 안전보험은 이제 그 NH 농협 그 생명에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농기계 종합보험, 그래가지고 이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 농기계를 좀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게 농기계 중에 뭐 이렇게 경운기, 뭐 트랙터, 뭐 SS 분무기, 그다음에 뭐 드론 같은 것도 되고, 그다음에 그 뭐 농용 굴삭기, 로우더, 뭐 거의 농기계는 이제 다 되는데, 그 농기계 이렇게 작동하다 보면은 이제 그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농기계 자체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네. 기술센터에서 이제 그 농기계를 갖다 임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해보험이든가 뭐 그게 네. 없으면은 일단은 안 안 빌려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네. 가입을 하고 가서 1년 동안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상해보험이 별도로 있으면 네. 이제 그거를 그 증명서를 갖다 주고서 농기계를 임대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건가 보다. 네. 그러니까 이 뭐 보험료도 뭐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최고 80%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80%까지?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비싼 농기계 있죠. 예. 5천만 원 이상짜리는 이제 뭐 보험을 안 받아주고,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정부에서 50% 이렇게 보험료를 지원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5천만 원까지 없어갖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예. 예. 농작물 재해보험이 포션이 제일 크죠. 그렇죠. 뭐 예. 과일부터 해갖고 예. 우선 시설하우스, 벼, 예. 이런 것들 요즘에 뭐 문제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예. 뭐 일단 뭐 가수원이 제일 좀 많고, 뭐 가수원 이외에도 여기 있는 그 하우스처럼 원예 시설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 자세하게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가축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뭐 가축 재해보험. 예. 예. 가축 재해보험에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50%인데,
그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이 있어야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 예산이 없으면 못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가축재해보험은 50%는 되는 거고 나머지 그 30%는 이제 1년에 한 번만 가입할 수 있는데 네. 지자체 예산이 없으면은 이제 가입할 수 없고 아. 소, 돼지, 닭, 뭐 사슴, 토끼, 뭐 꿀벌까지 되는데 이제 전염병은 국가에서 이렇게 보상해 주니까 안 되고 전염병 이외에 뭐 재난으로 의해서 이렇게 폐사할 경우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태풍이나 오고 이래서 축사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 예, 요번에 그렇죠. 저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댐이 터져가지고 네. 소들 막 몇백 마리인가 뭐 그냥 예. 떠내려가고 죽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태풍, 우박 이런 거는 아. 기본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전염병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예. 전염병은 또 나라에서 이렇게 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게 보상이 되고 예. 이제 저처럼 자연재해처럼 이렇게 하고 되는 거는 또 별도의 민간 보험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예. 아, 그게 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군요. 예. 그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농민들을 위한 보험은 혜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사실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를 본인이 100% 다 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원래 사고가 있으면 내내 보험료가 엄청 오르는데 이 농작물 보험은 뭐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많고 뭐 원래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은 내내 이제 보험료 오르기는 오르는데 그렇게 자동차 보험료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그 이동식 작가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농민들은 뭐 혜택이 많다. 물론 혜택이 많긴 많아요. 근데 반대로 부가세도 사실 면제받는 게 농업인들인데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정부에서 이거를 그 머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그만큼 부가세나 어떤 혜택을 갖다가 주는 이유가 어떤 걸로 생각하세요? 이게 왜냐면 그만큼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갖고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지. 만약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갖고 누구나 다 돈을 번다면 절대로 그런 혜택이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점은 그냥 기농, 나도 뭐 할 일 없어갖고 뭐 할 게 없어서 기농한다 해갖고 기농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돈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혜택을 해서라도 1차 산업인 농업이 무너지면 어떤 나라의 어떤 미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을 그만큼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도 사실 농업을 기농해갖고 농사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농민을 지원하면은 그 WTO가 제재를 받아요. 그 무역 그것 때문에 WTO가 뭐 해서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농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어도 뭐 지원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국제적인 그 제재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거는 간접 지원 같아요. 그래서 간접 지원 다 해주는데 보험 가입 안 하면은 가입 안 하는 사람이 손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 우리는 사실 이게 그 시설하우스 이거 농담 재해보험을 갖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혜택을 받거든요. 왜 혜택을 받냐면 그러시구나. 작년에 태풍 좀 심하게 막 연거푸 3개가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하나 그때 태풍 어떤 태풍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해안 따로 올라와가지고 한 4시간 동안이나 이제 진짜 막 바람이 되게 불고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그때 비닐 6덩이가 그렇게 비닐하고 날라갔었거든요. 비닐이 째졌어요. 아마 작년에 태풍 연거푸 2개 네, 왔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거 비닐 보상을 갖다가 우리가 사실 받아갖고 작년에 6동을 새로 새 비닐로 해갖고 그러셨구나. 우리가 근데 했거든요. 그때 보험료는 얼마 내셨어요? 얼마 안 내셨죠? 우리가 아마 가입비의 한 10% 정도만 낸 것 같아. 10%인가 15%인가 그러니까요. 그 정도만 내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해준 거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래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큰 보험금을 들이지 않고 작년에 제가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도 아마 이런 시설하우스뿐만 아니라 뭐 과일, 그다음에 벼농사, 작물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혹시 아직까지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한번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보험 같은 걸 가입하게 되면 진짜 보상이 되는 건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해갖고 시설하우스
이거 비닐 태풍 피해 입어갖고 6동 해서 예. 우리가 보상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태풍이 3개가 연달아 오는 바람에 특히 바람이 심했잖아요. 그래갖고 보니까 TV에 보니까 과일 떨어진 것도 되게 많고, 예. 그다음에 이제 벼 같은 것도 지금 요 고시식가리인가 이건데 지금 요 평택 우리 청북 쪽에 보면 거의 다 누웠어. 아. 그래갖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험이 들면 가입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뭐 저도 궁금하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솔바이 농원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죠? 궁금하죠?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 우선 그 원예 시설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 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3가지가 이렇게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뭐 시설 작물도 있지만은 시설 작물 이전에 이제 그 구조 채하고 그 피복제 해서 이렇게 그 시설이 있고, 이렇게 비닐하고 예. 이렇게 하우스 시설돼 있는 거 같고, 예. 그다음에 작물. 시설 작물이 있고, 작물,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관련된 또 부대 시설이 있거든요. 네. 부대 시설. 그 3가지 손해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보험을 가입할 때 이렇게 피복제 시설이 있고, 뭐 시설 작물이 있고, 부대 시설이 있는데, 요 3가지 부분을 뭐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부대 시설은 만약에 뭐 저온 창고라든가 뭐 작업동이라든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부대 시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게 아니고 뭐 냉온방, 냉난방, 냉난방. 냉난방기 기계 그런 시설 예, 같은 거. 냉난방 시설 뭐 그런 거. 그런 거 되게 비싸요. 그렇죠.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게 보험이 되나 보다. 예. 하긴 우리도 보니까 뭐 작업동 이런 거는 날라갔을 때 안 되더라고요. 안 그리고 되죠. 이제 그 작년에 그 혜택을 받은 게 뭐냐면 그냥 빈 하우스는 안 돼. 예, 맞아요. 비밀 안 돼요. 작물이 들어 있어야 돼. 예. 예. 그래야 아마 내가 이제 여름에 여름에 좀 잠깐 쉬려고 했는데 태풍이 와갖고 비닐이가 날라갔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예. 그래갖고 작년에 그리고 이게 태풍이 와가지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뭐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사진을 갖다가 많이 찍어요. 예.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원래 사진 찍는 거를 옛날에 조금 했기 때문에 아. 사진을 또 열심히 다 찍었죠. 동영상도 찍고 그렇게 해갖고 사진 딱딱 해가지고 정리해서 제출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확인하고 아. 작물이 심어져 있나 안 있나 확인하고 그다음에 파손된 그 내용들 이런 거 했을 때 그렇게 다 조사를 해갖고 생각보다 금방 보상이 빨리 나와요. 됐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도 이제 손해보면 안 되니까 아마 그 원래 하천 부지라든가 아니면 상습 침수 구역 같은 경우 보험을 안 받거든요. 그다음에 또 피복제도 있어야 돼요. 피복제 없으면 이렇게 농작물이 시설 농작물이 금방 또 죽기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피복제가 또 있어야 되고. 피복제라는 게 비닐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피복제가 뭐 필요에 따르면 햇빛도 가리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차광망 같은 거.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가수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안동에 그 한 1억 정도 하는 그 가수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보험료가 좀 비싸다고 특정 위험을 가입했습니다. 연매출 1억 정도 과일로만 예. 사과로만. 예. 근데 이제 그 보험이 다 똑같은 보험이 아니고 뭐 종합보험이 있고 그 특정 위험 보장 그 보험이 있고 이제 2가지가 있거든요. 뭐 특정 위험이라는 거는 뭐 그 태풍, 우박 등 딱 이게 정해진 위험만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보험은 뭐 한해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동상해, 냉해, 뭐 요즘에 이제 예. 기후 변화가 하도 심해갖고 이제 뭐 과일 같은 거 꽃이 폈다가 뭐 냉해 입어가지고 그런 냉해도 거. 많아요. 예. 네. 올해 같은 경우 사실 고구마를 갖다가 좀 일찍 심은 분들이 4월 말에 한번 저기 아주 된 서리가 한번 심어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추하고 고구마를 다시 심은 분들 되게 많아요. 예. 그게 이제 종합보험으로 다 들어요. 예. 근데 이제 특정보험 들면은 그게 이제 보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되니까. 예. 아니면 낙과면 낙과. 그게 아니고 이제 특정보험은 뭐 이렇게 태풍, 우박 그 위험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 딱 정해놓은 것만. 예. 그리고 이제 종합보험은 뭐 그 아까 얘기해서 뭐 그런 전체적인 걸로 다 보험이
종합보험은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뭐 가뭄, 동상이, 냉해가 많더라고요. 냉이가 많아요. 예. 요즘에는 날씨 변화가 하도 심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겨울에 뭐 이렇게 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뭐 설레 입을 수도 있고 뭐 아, 그런. 사실 우리 농업인들은 이 보험 같은 거 예전에 진짜 이게 보험이 저도 보험 가입한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에는 비 많이 오면 걱정하죠. 그다음에 이제 바람 불면 태풍 올라온다면 늘 걱정이죠.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눈 많이 오면 또 그거 걱정이죠. 제가 기농 첫 해에 사실 태풍 그때 26동, 28동 하우스를 비닐하우스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태풍 곰파스가 이제 사실 예. 그쪽 서해안 따라 올라왔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진짜 28동이 전부 다 하우스가 파손돼가지고 네. 그때 뭐 한 기농 초기에 제가 한 2억 정도 그대로 까먹었거든요. 그런 인간극장에 나올 정도로 아주 제가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야, 그러셨네요. 기농에서.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 친척이 그 보험을 이렇게 종합보험을 들었으면 좋았는데 종합보험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정보험 예, 드셨구나. 그래서 130만 원을 주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작년에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막 뭐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보상을 못 받았는데 사실 종합보험료가 그때 비싸긴 비쌌더라고.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400만 원을 이제 5년 동안 계산하면은 2천만 원 하는 거죠. 뭐 2천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면은 5년 동안 뭐 어떠한 태풍 뭐 모든 위험에 대해서 다 커버가 되니까 아무리 봐도 그 손해볼 거 없는데 당장은 이렇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죠, 이제 가입을 그죠. 못했어요. 예. 왜냐면 농민들은 100만 원이라도 사실 100만 원어치를 갖다가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이걸 갖다가 100만 원을 현금을 만들려면 이게 그냥 뭐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을 거름을 넣고 씨앗을 파종하고 모종을 길러서 그거를 심고 수확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마 조금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유의될 거는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병충해는 안 해주거든요. 뭐 왜 그래 하면 약으로 약 쳐서 왜 성실하게 이렇게 약만 치면 다 되니까. 근데 또 병충해 해주는 병도 있습니다. 저게 병충해 그 되는 보험도 있어요. 이게 벼 같은 경우에는 뭐 7가지 그 병충해를 보상해주고 그다음에 그 병 많은 게 고추하고 감자는 해주더라고요. 병충해를. 올해 고추 네. 되게 비싸요. 그 탄저병 때문에 뭐 거의 1000물 따고 2물 따고서 거의 다 뭐 망가졌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고추를 보험 드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그래요? 아마 보상 받는 사람들은 탄저병 해줍니다. 근데 이제 고추를 재배하면서 네. 아마 그거 보험 듣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상 받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받은 분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그리고 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300제곱미터 이상 일해야 해준다. 그 재배 면적이.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한 동에 보통 200평이니까 네. 200평이 이제 6m, 100m 해갖고 200평이거든요. 합해서 뭐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한 두 동 합해서. 정도는 네.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작아도 원래 농전부 만들 때도 사실 300평이 있어야 농전부를 만들어 주거든요. 아마 그 기준으로 네. 가는가 보다. 그리고 아까 뭐 벼 얘기 나왔는데 네. 벼는 그 7가지 병충해를 해주더라고요. 뭐 벼, 올해 같은 거 뭐 그 벼 도열병인가 뭐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 됐었는데. 뭐 벼멸구, 도열병인가? 네. 벼도열병, 벼멸구 뭐 흔한 질병은 다 해줍니다. 그런 걸 다 혜택이 예. 가능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이 양을 아예 뭐 눈이 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물면은 처음에 뭐 신기부터 못 하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그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자동차 보상하다 보니까 농기 작동하다가 이렇게 다치는 건 사람이 많이 다치더라고요. 예. 사람이 엄청 많이 큰 다치더라고요. 사고가 나요. 예. 그래서 농작물도 중요하지만은 농기계 종합보험도 꼭 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은 농민들은 좋은데 지금 그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율이 엄청 나빠가지고 보험회사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반대로 말해가지고 농민들은 상당히 이득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쨌든 우리 농민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진짜 내가 막 아까 사과 얘기했잖아요. 네. 그 사과 얘기도 사실
400만 원이 사실 큰 돈이에요. 근데 예. 그거를 만약에 했다면 어떤 보상받으면 그거보다 큰 더 플러스 알파가 됐을 텐데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눈앞에 돈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제 요 그리고 뭐 좀 더 궁금하신 거는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제가 그 보험 작가 TV라고 이렇게 유튜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험 작가 TV. 예. 네. 그 댓글에 제가 이렇게 주소창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예, 질문 예. 문의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뭐 설바이 농원이 바로 질문하셔도 뭐 제가 이렇게 연락해드리면 되니까 뭐 편한 대로 해주시면은 보험 작가 TV. 보험 작가 TV. 네, 보험 작가 TV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놓으셔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다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뭐 오늘 자, 보험 가입할 때는 진짜 보험 가입할 때 보험 가입은 지금 직접적으로 보험을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직접 아니지만은 뭐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연결시켜 드릴 수는 있어요. 의뢰가 오면 예. 그러면 뭐 의뢰가 오면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고 뭐 제 여기 그 뭐 댓글이나 아니면 제 전화번호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제가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연결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게 파리가 날라다. 뭐 지역 뭐 농협이나 뭐 지역 농협을 하라고. 그렇죠. 지역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농협 같은 데서도 사실 보험을 하거든요. 그 농작물 재해보험, 그다음에 국민은행 KB 거기에서도 농작물 재해보험을 하니까 진짜 거기서 바로 연락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오늘 제가 이렇게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알아야 될 앞으로 이제 혜택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바이 농원이었습니다.